윤석열 총장 탄핵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왜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는 탄핵 청원서에 서명하며 분노를 표출했을까? IMD의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비즈니스개발대학원 스위스 스쿨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2위를 기록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자랑했다. 이 채널은 최신 채널입니다. 우리는 분석과 뉴스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무차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러고 보니 7월 3일 오늘 정말 그런가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양쪽의 길을 모두 의심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해 탄핵 청원을 촉발하고 있다. 서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을 노린 민주당의 뜻밖의 반격에 윤석열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게다가 청와대 전체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청래 위원회가 심의한 양형안은 파탄이 났다. 오늘은 사이다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탄핵에 어제 용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실 무모한 도둑놈들,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탄핵을 청원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100만 명이 넘는 숫자에 화를 내기까지 했고 윤석열 지지자들마저 외면했다고? 국가 경쟁력이 역대 최고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말은 자세히 보면 코미디에 불과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하위인 22위에 올랐고 윤석열은 국가 중 30에서 50클럽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말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한국은 미국에 이어 국가경쟁력 2위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이를 입증하는데 불과 1년 전인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있었다. 263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전환해 상반기까지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IMD의 국제경쟁력 평가를 보면 경제, 정부 효율성, 사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주요 영역을 살펴본 뒤 336개 세부 항목을 추가해 지수를 구축한다. 단점은 순위 선정에 사용된 256개 카테고리 중 36%가 주관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업인 비판도 대체로 맞는다. 올해 지수에서는 대상 조사지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한다. IMD는 적어도 일부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기업 자체가 일관성 없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기 때문에 시계열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22위로 올라간 것도 친기업 정책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도한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년 연속 조세 수입이 현실화됐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세 수입 자료만 봐도 20조 원에 달하는 세수 적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배분 56조 원 부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낸 카드는 증세라는 점이다. 즉 중산층 이하가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부자 감세 소문으로 인한 세수 손실. 민생을 죽이면서 국가 경쟁력이 역대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까지 두려워하는 윤석열 의원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이재명 의원을 맹목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정말로 위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 것처럼 재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10,000원만 드렸나요? 한 사람에게 100억, 아니 100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니요. 목표는 인민경제입니다. 아프리카에 12조 원을 쏟아부었고 각자 50조 원을 지불했다.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대외 외환 보유액 70조 원을 없애는 것이다. 누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누가 그것이 느슨한 규칙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나온 소식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이래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니 정치 유튜버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견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했고 정부는 오늘 5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서민생활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만 명의 빚을 갚아줄 것이다. 포퓰리스트는 누구인가? 이 말을 들은 투기꾼들은 웃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빚 없이 사는 사람만이 바보이다. 이는 많은 국민이 정부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날 올해 6월까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를 최대 90%까지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금인 뉴스타트 펀드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탄핵 신청이 100만 건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쓸데없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저주다. 애초에 누가 물가를 올리고 내수를 파괴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탄핵만이 정답인 상황에서 이 정부의 행보에 국민들은 극도로 실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건을 넘어섰고 민주당도 100만 건을 넘어섰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다. 현재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만 명의 동의로 해부됐다. 이제 남은 과정은 소위원회에서 청원서를 검토하고 보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차원과 청문회 권한을 조율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추천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줄곧 윤석열 탄핵을 강조해온 김석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노종면 교류 대변인은 100만 명을 돌파한 탄핵소추의 의미와 퍼포스가 국민의 뜻을 국민에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논평을 낼 예정이라며 앞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계와 개혁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총장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다 이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탄핵은 의원 개인 차원에서만 언급됐지만 이제는 당의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고 탄핵 반대 일부 촛불 시위 윤석열도 이날 민주당과 간담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탄핵을 촉진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당의 주장. 아울러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탄핵 증거 수집과 이러한 탄핵 열기를 실제 탄핵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 지도자로 두 번째 임기에 출마했으며 전날 CPBC 평화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대통령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찰과 정치권은 대통령 부부가 불법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수사처를 밝혔다.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이 불참으로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국무위에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법안을 추진해 화제가 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법무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국회나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야 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의 구성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정청래 의장은 개정안에 따라 국무위원 등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송부하도록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석 요청일 최소 1일 전까지 회장 또는 위원장과 함께 출석하십시오.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부터 수정된 공동과제를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연인으로 임명된다. 퇴직하더라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끝까지 진심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윤석열 탄핵 오늘의 뉴스TV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